안녕하십니까. 명절 때 많은 공부들 하셨으라 믿고요. 자, 일단 뭐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 표정은 좀 밝습니다. 네. 그래요. 자, 동영모의고사 4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마무리하죠. 자, 1번. 자, 1번에 여러분 우리 조세총론에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로서 세법 용어 중에 하나인 가산세 그리고 이번에 가산금 마무리해 봅시다. 자, 별표 2개 역시 가산금은 뭐 기본적인 용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방세법상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가산금이란 끝자를 잘 봐야 되죠, 여러분. 가산세인지 가산금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가산금은 반드시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납부기한이 아니라 신고기한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신고기한으로 바뀌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되는 거죠. 요거 키워드죠. 자, 이때 이렇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법이라든지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서 밑줄 어디다? 고지세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가산금 몇 가지로 구성됐죠? 2개. 일반 가산금, 그 다음에 중가산금. 그래서 1번은 가산금에 대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정의. 자, 2번 보죠. 가산금은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지방세의 세목을 하며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금은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가산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가산세죠, 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네, 1번부터 나가네. 그래서 2번은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산세. 가산금은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다. 근데 납부기한 내 납부 안 했다. 그럼 뭐가 부과돼? 가산금. 그때 재산세와 가산금은 별개로 구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가산세일 때는 당의 해당 세목을 한다는 것은 당의 세목이 뭐하라? 더하라. 취득세 신고기한 내 납부 안 했다. 그럼 부과되는 가산세를 어디다 더하라? 취득세에 더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2번이 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2번은 가산세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은 1페이지 정도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1페이지 정도. 저는 가능하면 펴면 좋겠어요. 왜? 안 피면은 또 적어. 맨날 끝나는 그날까지 적고 또 적고요. 1페이지 나왔어요, 여러분. 자, 마무리합시다. 3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 밑줄 얼마죠, 여러분? 100분의 3. 몇 프로죠? 3%죠, 3%에 상당하는 일반 가산금을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일반 가산금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4번과 5번은 중가산금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연체 월수다 그랬죠, 여러분? 예. 체납된 지방세자 밑줄 얼마죠, 여러분? 1000분의 12. 몇 프로란 얘기야? 1.2%죠. 월당 1.2%란 얘기죠. 예,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근데 이 경우 중가산금은 체납액의 72% 초과할 수 없다. 이걸 혹시 찍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요거는 함정입니다. 중가산금 몇 개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60개를 초과할 수 없다. 그거죠. 그 60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을 살짝 우회적으로 돌려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1개월당 몇 프로니까 1.2% 곱하기 몇 프로야? 60개월. 그러니까 얼마 되는가? 72%가 되죠. 그래서 중가산금은 체납액의 72% 초과할 수 없죠. 가산금은 몇 프로죠? 3%. 그래서 결국은 가산금은 체납액의 총 몇 프로까지만 75%까지가 맥시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중간상금은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얼마 밑줄? 30만 원 미만이랬죠. 국세는 얼마죠, 그러면?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만이니까 적용하지 아니한다죠. 이상이면 적용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기준 금액도 중요하지만 미만으로 나왔는지 이상으로 나왔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경우는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는 이때는 밑줄 총액으로 판단하라, 세목별로 판단하라. 세목별 판단이죠. 세목별도 놓치시면 안 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가볍게 세법 용어 중에 하나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종합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 별표 2개. 가끔가다 조세 총론에서 나온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2번 문제는 요 문제 하나를 통해서 취득세도 물어보고 등록면허세도 물어보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한 문제를 통해서 물어본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국내 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여기 문제 지문에 이렇게 틀린 문제일 때는 항상 밑줄 들어가거든요. 아시죠? 네, 틀린 것을 할 때 틀린 밑에 밑줄 들어가. 그래서 저는 이게 밑줄 쳐주는데 아마 이게 편집하는 관에서 밑줄이 아마 지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밑에 문제 지문에 밑줄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문? 부정문. 없으면 뭐가 되는가? 긍정문. 예, 그거 확인하시고요. 이런 거 갖고 틀린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은 잘 틀려요. 그래서 항상 문제 지문에 틀린 거 하면 문제 지문 아예 그냥 제가 표시해버립니다. 틀린 거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그러면 보기 지문 1, 2, 3, 4, 5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착각이 일어나는 걸 발생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데 어쨌거나 옳지 않은 거 물었죠.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2번은요. 2번 2018년도 개정사항들입니다. 주로 2018년 개정사항 중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시 모아놓은 겁니다. 1번 취득세에서 합유물의 분할은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한다. 맞나요, 여러분? 맞죠? 밑줄 합유물의 분할은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죠. 따라서 특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 2% 뺀 세율로 적용하라는 얘기죠. 그럼 합유물의 분할할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였죠, 여러분?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이나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기본이익 표준세 몇 프로? 2.3. 여기서 2%를 뺀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0.3% 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공유물의 분할만 있다가 올해 특례 대상에, 특례세율 대상에 합유물의 분할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물어본 겁니다. 자, 2번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에는 취득세 불가 제척기간에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이나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물건의 등기 등록을 포함한다. 요 올해 신설된 규정이다 그랬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들이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죠. 그럼 취득세로 과세를 할 수 없으니까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기를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도 내라. 등록면허세라도 내라. 그러면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나오면 그걸 들고 등기소 가서 뭐하라는 얘기 여러분? 등기 신청하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과세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납부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땐 뭘로 내라? 등록면허세. 그러면 이때 등록면허세 세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어떻게 한다? 2% 뺀 거로 과세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걸로 하라? 2% 뺀 걸로 한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는 등록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 뺀 거다. 그 얘기죠. 단 취득세와는 달리 뭐하고 여러분? 농지나 또는 뭐 여러분? 비영리 사업자는 구분한다, 구분하지 아니한다. 구분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았는데 그게 농지였어.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야 여러분? 농지였어요. 그러면 우리 상속받을 때 2.8%가 아니라 2.3%가 되죠. 근데 등록면허세를 갔을 때는 2.3%를 하지 말고 그냥 2.8%에서 2%를 뺀 몇 프로? 0.8%로 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요 취득세 표준세를 몇 프로 뺀 세로 가져야 한다? 2%. 근데 올해 개정된 게 있죠. 단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주택 유상 취득일 때 취득 가액에 따라서 몇 프로 적용하죠, 여러분? 1%, 2%, 3% 적용하겠죠? 그래서 6억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죠.
근데 이거를 취득세로 과세를 안 하고 뭘로 과세하면 등록면허세로 과세하면 취득세 표준에서 몇 프로 빼렸어요? 2%. 이걸 적용하니까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 되잖아. 2%가 되면은 2를 빼니까 0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그냥 주택 유상 취득세율 몇 프로? 1%, 2%, 3%에 그냥 몇 프로를 50%를 뭘로 하라는 얘기야? 등록 면허세로 하라 그 얘기죠. 그럼 6억 이하인데 취득세를 못 내고 뭘로 내면 등록 면허세 때는 1%일 때는 50% 적용 몇 프로? 0.5. 2% 했을 때는 1%. 3%일 때는 1.5%로 등록 면허세 내라 그 얘기죠. 요것도 올해 신설된 거죠? 네, 잡으셔야죠. 그래서 요것도 올해 신설된 거 등록 면허세 나왔죠? 언제 그런 거 했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15쪽에 보시면은 15쪽 요약집 15쪽 보시라고요. 그는 부동산 등기세율 표준세율 박스 있죠, 여러분? 그 밑에 별표 2개 있죠. 1%부터 3%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세율의 몇 프로를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뭘로 하라? 등록 면허세로 하라. 돼 있죠? 표시는 다 돼 있죠? 이제 그 표시를 이제 언제 하느냐가 문제죠.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요. 3번 갑시다. 문제 2번에 3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여러분? 500만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에 경과한 납부. 자, 이제 밑줄 몇 개월이죠? 2개월 이내죠. 예, 작년까지 45일이었다가 2개월 이내로 개정됐죠. 그러니까 이 분납계는 재산세, 중부세, 양도세 똑같았어요, 여러분. 저거 재종량. 재종량이 뭐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납기는 다 몇 개월이다? 2개월 이내다 그 얘기죠. 다만 재산세와 중부세는 얼마 초과죠? 500초과인데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 기억나시죠? 그래도? 예, 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4번. 양도소득세에서 법령이 정하는 밑줄, 올해 추가된 게 요거죠? 가정 어린이집이죠. 작년까지는 임대주택이었다가 요게 추가됐죠. 그리고 그 밖에 1주택인 거주주택, 즉 가정 어린이집을 하는 주택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몇 주택인 상태에서 2주택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양도 현재 몇 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요, 여러분? 2년이죠. 3년이 아니라 2년.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요는 바로 1주택의 예외 규정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약집은 30쪽 정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밑줄 누구죠? 각 거주자. 공동소유자, 각 거주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공동 소유했던 부동산 양도했다는 얘기야. 갑과 을이 공동 소유했던 부동산 양도했다. 그럼 납세문제 누가 되는가? 공동 소유자 각자가 납세하면 된다는 얘기야. 단 자기 몫에서만 항상 지분, 항상 공동 소유가 나면 뭐가 떠올라야 되려면 지분, 자기 몫, 몫만큼만 내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2번은 별표 2개 표시해 놓고요. 그래서 종합 문제로서 올해 개정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보세요. 문제 3번은 저는 여러분한테 1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럼 3번은 왜 냈냐면 중요해서 낸 게 아니라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분명히 나올 거야. 그 문제 그건 어떻게 하는가? 찍어야죠, 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찍을 때 맞는 확률을 여러분이 아셔야죠. 나는 보통 찍는 족족 틀리더라. 그런 분들 계시고요. 있어. 조사하면 다 나와. 네. 난 찍어서 맞춘 적이 없다. 그러면 조금 팔자가 힘들어지죠. 좀 험난한 팔자야. 좋은 팔자는 찍는 거 맞아. 자, 한번 찍어봤죠? 네, 몇 번 찍으셨어요? 네, 3번. 네. 그럴듯해요. 네, 또 5번. 네, 또 4번. 이렇게 답 사이로 피해가죠. 예. 답은 1번입니다.
그동안 3번을 찍으신 분은 문구상, 문맥상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예. 근데 답은 1번입니다. 자, 스릴 있네. 예. 찍었을 때 맞았을 때 확률. 자, 다시 한번 3번을 중에서 낸 게 아니야. 일회성 문제로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못 보던 문제가 나왔을 때 찍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 보기 지문에서 내가 감으로 그동안 공부한 감으로 찍을 수도 있고 확신이 더 없다. 그러면 일단 스킵합니다. 스킵을 해놓고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답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 OMR 카드 보면 답이 구성상 1, 2, 3, 4가 어느 정도 분산돼야 된다고 그랬죠? 몰빵 나오면 끝난 거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서 40문제 중에서 뭐 4번이 뭐 한 20개 나왔다. 또 뭐 특정 번호 3번이 안 보인다. 그럼 끝난 거야, 그거는. 왜냐면 출제위원들이 항상 출제원에서 출제교사한테 요 같은 답 1, 2, 3, 4, 5를 어느 정도 분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특정 번호가 최소 20%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배분해 주세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OMR 카드 답이 내가 딱 답을 OMR 카드 작성해놓고 답이 1, 2, 3, 4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됐으면 분산되어 있다. 그러면 합격한 거고 뭐 어디 특정 번호 몰빵가 있다. 뭐 어떤 번호가 안 보인다. 그러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가 진단이 가능해.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찍을 때 이제 여러분들 찍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나는 모르는 문제 무조건 3번이야. 어떤 분은 무조건 4번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문맥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위 1, 2, 3, 4를 읽어보고 그럴듯한 문맥이 안 보이면 그냥 비워 넘어가. 그래 놓고 1, 2, 3, 4, 5 중에서 가장 안 보이는 번호를 찍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가장 적은 번호를 찍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높더라고요. 어쨌거나 결론은 여러분 사주팔자에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갑시다. 1번. 실제 요거는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기본법상 불복 절차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문제인데 한번 보죠. 1번.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즉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 의무자는 이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밑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즉 이제 행정기관을 상대로 뭐 하라는 얘기야? 소송을 제기하라는 얘기야. 소송. 그런데 여기서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과 그다음에 국세기본법에서 불복 절차의 차이가 있는데 국세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요 불복 절차를 거쳐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됐던 이유는 이게 1번이 국세일 때는 맞는 말인데 지방세다 보니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1번 답을 한 게 아니라 국세일 때와 지방세일 때 불복 절차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지방세는 행정심판 전치주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행정법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국세는 행정심판 전치주를 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복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다 보니까 1번이 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없다는 뭐일 때 얘기고 저건 아니라 국세일 때고 지방세는 이러한 행정심판은 전치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 보죠. 그럼 불복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번이죠. 1번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 이의신청, 그다음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요거 잡시다. 이의신청은 여러분 국세일 때 요거는 무슨냐? 선택적 규정입니다. 선택적 규정.
즉 이 신청을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마라. 그러나 국세일 때는 반드시 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필수적 절차입니다. 근데 지방세는 이런 걸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안 적으셔도 돼요. 뭐 적어봐야 의미 없어. 그래서 국세에서는 이 신청은 특징이 선택적 규정입니다. 선택적. 그게 바로 우리 3번이죠. 3번에 보시면 이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돼요. 3번에 3번. 보기 3번을 보시라고. 요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신청은 무슨 규정이다? 선택적 규정이다는 게 특징이야.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라. 그럼 여기까지는 이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소송이 아니고 그냥 행정기관의 불법 절차를 받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된다 그 얘기야. 또는 다른 전문가 동원해야 되는데 꼭 계속 변호사를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잠깐 보죠. 이 신청 또는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그래서 여러분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여기는 끝자가 뭘로 들어갔죠, 여러분? 청구로 갔죠. 근데 여기는 뭐야, 여러분? 신청을 했죠. 그 특징이 바로 얘는 선택적 규정이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신청으로 돼 있는 거고 심사와 심판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 규정이니까 청구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세요. 그냥 자꾸 알려고 그러면 너무 깊숙해지 알려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2번 이 신청 또는 심사 청구,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그러한 이 신청을 했거나 또는 심사 또는 심판 청구 결정을 받으면 결정받은 날부터 자 며칠이네 여러분? 90일 이내. 여러분 보충자료 나갔죠? 네. 보충자료에 있어. 보충자료. 그래서 그냥 한번 보충자료 그냥 누르만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2번은 신청기한이야. 신청기한. 이런 이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며칠 이내 하라 하라면 90일만 확인하세요. 90일 동그라미. 4번도 실전에서 답으로 물어보시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이 신청이나 또는 심사 청구,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즉, 이 신청이나 심사 청구, 심판 청구했다 해서 납세물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 신청 또는 심사, 심판 청구 등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자 동그라미 여기는 며칠까지죠? 30일. 실제 여러분 시험에 나왔을 때 요거를 출제는 60일로 고쳐놓고 요거를 답으로 요구했던 규정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못 고치겠죠? 그래서 30일까지 그 공매의 처분을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보류할 수 있다. 즉 내야 될 건 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체납이 되고 세무서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뭘 집어넣어서 공매 집어넣어서 공매를 집어넣었을 때 일단 좀 기다리라는 얘기야. 며칠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야? 30일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이 신청 또는 심판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이 신청이나 또는 심사, 심판 청구를 받은 날부터 역시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어떻게 하라? 결정을 하고 요거는 결정기한이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그 결정 이유서를 명기한 결정서를 송달하라. 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결론 3번은 눈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에서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올 텐데 그걸 미리 좀 면역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중에서 낸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아, 난 모르겠어. 그러면 넘어가도 돼. 어차피 아는 게 없는데 뭘 굳이 그걸 알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 걱정하지 마. 자, 그래서 여러분 3번은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무슨 문제? 일회성 문제를 낸 거야? 중에서 낸 거 아니야? 자, 4번부터 갑시다. 이제 4번부터 개별세목 갑시다. 자, 취득세죠. 4번부터는 뭐? 취득세. 이건 다 했던 것들이야. 이것도 일회성인가? 계속 일회성이네? 그러면 안 돼. 자, 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이제. 그래서 요약집은 여러분, 3쪽부터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3쪽부터. 자, 옳은 걸 물어봤죠, 옳은 거.
1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 나왔네요. 누가? 밑줄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 누구랬어? 임차인이 가설한 경우는 그 가설한 자 임차인이 취득한 거로 본다. 맞아 틀렸죠. 항상 몇 사람 나와야 돼? 두 사람. 누가 나와야 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나와야 되죠. 외의자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누가 나와야 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나와야죠. 1번 틀린 말이죠. 가설한 자가 아니라 누가 되는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2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밑줄 뭐로 나왔죠 여러분? 조합원용으로 나왔죠. 의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도는 역시 누가 취득한 걸로 봐야 돼요 여러분? 조합원용이니까 조합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뭐가 나왔어? 조합이 나왔죠. 그래서 틀렸죠.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요거 뭐죠 여러분?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경우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따라서 요게 누가 취득한 걸 보는가? 조합이죠. 예, 그래서 바로 2번도 꼭 확인해 주셨죠. 문제 4번은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별표 3개. 반드시 숙지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보죠. 직계 비속이 권리의 이전의 등기가 필요한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대. 자, 거래 당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직계 존비속간이잖아. 그럼 우리 세법은 정상적으로 보는가, 비정상적으로 보는가? 비정상적으로 본다고. 그래서 뭐로 보는 거야,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 이걸 자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의 부동산 등을 매매 등으로 인해서 뭐 했다 그러면 취득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매매 등이다. 만약에 매매 등이다. 그러면 당연히 뭘로 봐야 되는 거야? 유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누구란 게 문제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 표현해서 여러분한테 왼수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매매 등으로 취득했는데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 직계 준비 있으면 우리 세법은 뭐로 본다고? 뭐로 본다고? 뭐로 했어도 매매를 했어도 무슨 형식으로 본다고? 증여로 본다고. 증여로. 증여로 보라는 것은 취득자한테 그 부동산 등을 뭐한 사람한테 취득한 자한테 뭐가 부과되는 건 당연하지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 당연하지만 증여로 받기 때문에 또 뭘 내야 된다고? 이 취득자가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증여세가 추가된다고. 이게 증여로 본 데의 의미죠. 그럼 증여세가 부과되니까 이때 적용하는 취득세도 세율을 몇 프로 적용하라는 얘기야? 3.5% 세율을 때려라 그 얘기야. 뭐로 봤으니까? 증여로 봤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누구지만 배우자와 직계 준비속이지만 실제 대가를 지급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면 입증한다면 증명을 한다면 그때는 매매로 보는, 아니,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로 보는가? 유상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취득자는 뭐만 내면 되는가? 취득세만 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 대신 양도자한테 뭐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럼 우리 취득세는 양도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취득자 얘기하는 거야? 취득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취득자는 뭐만 내면 된다고? 취득세만 내면 된다고. 그럼 양도자한테 뭐가 부과된다고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유상이니까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4% 때려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거하고 꼭 구분할 게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뭐가 나오면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구분 안 하고 왜 이럴 땐 유상 증여 왜 이러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 그냥 모학원생이나 묻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걸 봐야지 이걸 왜 안 보냐고. 그럼 부담부 증여는 우리가 이미 어디서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했어요 이미 이거? 양도소득세 했잖아. 그걸 취득자 입장에서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한 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부담부 증여 당사 누구면 부담부 증여이면 어떻게 한다고? 유상으로 채무 인수액 유상으로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전액 뭐로 본다고? 증여로 본다고. 그러니까 취득자한테 뭐가 부과되고 취득세가 부과되고 또 뭐가 부과된다는 얘기야? 죄송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다만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이지만 채무를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면 입증한다면 이때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준다고. 이건 지금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안 하는 거 그냥 증여로 본다니까 증여. 근데 뭐 했다면 입증했다면 이때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줘. 해주면 어떻게 그랬어? 나누라고 그랬잖아. 뭐와 뭐로? 채무 인수액과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채무 인수액은 뭐가 되는 거고? 무상이고 유상이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가? 무상. 증여로 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응. 자, 그래서 지금 3번은 배우자 직계준비서가 모일 때 얘기야? 취득. 그럼 원칙은 뭘로 가야 되는데? 증여인데 대가 지급 사실 어떻게 하면 입증했다 안 했다? 했다. 그 한 것 중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교환은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 바로 4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증여, 간주, 유상, 취득 나와 있죠, 여러분? 그거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자, 여기 밑줄. 뭐 나왔어?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 그러면 어떡하라? 밑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로 봐라? 유상이죠, 유상. 근데 여기 뭐로 바꿔놨어? 무상. 다만, 누구지간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소로부터의 부담부 증여 때는 이때는 뭐로 본다? 유상으로. 여기서 지금 무상과 유상이 어떻게 써? 바뀌어 있죠. 자, 5번. 양도담보계약 해제. 명의신탁 해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방법이나 절차에 불구하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뭐로 규정되어 있지 않죠?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죠. 무슨 취득이지만 여기 양도담보 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이나 명의신탁 해제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죠. 그러면 비과세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안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형식적 취득이라도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갑시다. 다음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지분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자, 요 과점주주 역시 또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3쪽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자, 5번은 별표 하나 정도만. 자, 2번 법인 설립 시 몇 프로야 밑줄? 법인 설립 시 몇 프로? 55%. 그럼 무슨 주주야? 과점주주죠? 과점주주. 자, 그런데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다. 그럴 때는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근데 그 후에 몇 프로 주식을 취득했다 그래서 여러분 5% 추가 취득했죠. 그러면 지분율 몇 프로 됐죠? 60%가 됐죠? 그러면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냐 그 얘기죠. 여러분 거기 문제 5번에 지문에 이렇게 써놓읍시다. 다음은 비상장 법인의 이런 말을 좀 넣어주세요. 비상장 법인의. 그래서 과점주는 항상 뭐를 전제로 한다 그랬죠, 여러분? 비상장 법인에만 적용한다 그랬죠? 아마 실천에서는 다 주어질 텐데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그래서 결론 1번은 법인을 뭐 할 때 설립할 때 55% 무슨 주주지만 과점주주지만 이 부분은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그 후에 몇 프로 추가 취득했더라서 5%. 그럼 이때 과세가 된 지분율은 추가 취득분 5%만 과세합니다. 자, 2번 법인 설립 시 몇 프로죠, 여러분? 30%. 과점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그리고 그 후에 몇 프로 취득했죠, 여러분? 25%. 몇 프로 됐죠, 여러분? 지분율 55%. 법인 설립 후 50% 초과된 거죠? 그럼 이때는 취득세 과세해야 안 해? 해야 되죠. 그럼 이건 우리는 뭘 했죠, 여러분? 최초 과점주주랬죠. 처음 과점주주가 됐잖아. 그러면 최초 과점주주일 때 과세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 했죠, 여러분? 그날 지분 전부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죠. 25%가 아니라 55%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번과 2번의 차이점이죠. 자, 3번.
법인 설립 후 몇 프로래? 55%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그 후 몇 프로를 10% 주식을 추가 취득했대. 그럼 지분율 몇 프로 된 거죠, 여러분? 65%. 그러면 이미 법인 설립 후에 몇 프로니까 55% 무슨 주주야?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10% 또 추가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우리 뭐라 했죠, 여러분? 이미 과점 주주인 또는 재차 과점 주주 지분 증가죠? 그때는 항상 어떻게 해서 과거를 물어서 최고 지분을 초과하라 그랬죠? 이전에 최고 지분을 몇 프로 했어요, 여러분? 60%. 그럼 지금 지분율 몇 프로지만? 65%지만 과세된 지분율은 60%를 초과한 5%만 과세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최초 과점주주, 3번이 이미 과점주주 지분을 물어본 거죠. 자, 4번 보죠. 법인 설립 후 60%. 그럼 무슨 주주야? 과점주주죠. 근데 밑줄 몇 프로 처분했대? 20% 처분했대. 그럼 몇 프로 됐어요, 지분율? 40%. 과점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다가 다시 25% 주식을 추가 취득했대. 그럼 몇 프로 됐어요, 지분율? 65%. 다시 무슨 주주야? 과점주주. 재차 과점주주죠? 그러면 그전 과점주주였을 때 최고 지분을 몇 프로? 60%를 모은 것만 초과한 거. 그러니까 몇 프로 된 거? 5%가 된 거죠. 맞는 말이죠. 그리고 5번이 올해 개정된 거죠. 법인 설립 후 몇 프로야, 밑줄? 60%. 그럼 이미 무슨 상태야? 과점주주 상태죠. 근데 얘는 4번과 5번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4번은 저거 일부 양도한 거고, 일부 처분이고, 5번은 뭐? 전부 처분이야. 그 전부 처분했으니까 이제 한 주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 거죠. 주주 자체가 아니죠. 얘는. 그러다가 그 후에 다시 몇 프로 취득했대? 55%. 그럼 다시 뭐가 됐네? 과점주주가 됐네. 그럼 이때는 재차 과점주주로 보지 말고 최초 과점주주로 말하는 얘기야. 최초. 그럼 최초는 항상 뭐? 전부. 네. 그래서 몇 프로 되는 거 여러분? 55%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가끔 이렇게 물어보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그래. 거의 실전 난이도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6번. 취득세 과표죠. 7번. 7쪽 적으시면 되겠네요. 7쪽. 아마 실전에서 두세 문제 빼고는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두세 문제 빼고는 일회성 등 출전이 틀리게 내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아마 이 정도 난이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두세 개가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세 개만 버리면 잘한 거야. 두세 개가 아니라 10개를 버린다. 이씨. 그런 사람들 계시고. 그냥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세법은. 자, 6번. 취득세 과세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별표 3개. 예, 계속 했던 거죠. 이거는 뭐. 눈에 익숙해야 됩니다. 1번. 연부 취득의 과세표는 연부 금액으로서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예, 맞죠. 뭐 1번 틀린 게 없죠. 2번.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와 개수한 경우 또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 뭐가 떠올라야 돼? 간주취도 떠올라야 하는 거죠? 그럼 간주취일 때 무조건 무슨 가액이 됐어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을 과표한 거죠. 다만 이 경우 이러한 간주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을 때 우리는 뭘 한다서 이거는 시가편액 한다고 했잖아. 자,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부당예산 계산, 부당예산 등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 자, 밑줄 무슨 말 나서? 부당.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때는 사실상 취득가를 과표하는 경우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죠. 또 하나 있죠. 뭐죠? 무상취득이죠. 무상취득. 그래서 국지외수 공판장이라 하더라도 무슨 취득이거나 무상취득이거나 무슨 행위일 때는 부당행위 예산일 때는 사실상 취득할 적용하는 경우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7쪽에 다 나와 있어. 뭘 자꾸 적어. 4번. 과점 주주가 취득한 거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등으로 나눈 가액에다가 과점 주주가 취득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한다. 이게 뭐죠, 여러분? 과세 지분율 얘기한 거죠? 자, 4번 잠깐 보세요. 4번을 제가 왜 냈냐면 4번은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한 적은 없어. 그러면 실제에서 못 보던 지문이 나왔어. 그러면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거에서 연습시킨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제가 이렇게 한 번 저거 그냥 과세 지분율 우리가 케이스별로 따졌지 이렇게 4번 형식을 설명한 적은 없어. 보던가 못 보던가? 못 보던가. 그럼 일단 답이 될 가능성은 적으니까 여기서 고민하지 말고 빨리 어디까지 가봐라. 5번까지 가보라. 지금 그걸 연습시키는 거야. 실전에 분명히 이렇게 나올까? 전혀 못 보던 지문이 나올까? 그러면 일단은 빨리 어디까지 가본다. 5번까지 가란 얘기야. 거기서 여러분이 결론 내지 말란 얘기야. 자, 5번 가봅시다. 누구야?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 중 몇 프로를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어떻게 되면 입증됐다는 그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인 바로 법인 장부로 입증된 금액에다가 1, 2, 3 이거 여러분 책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책에는 없네. 예. 적으라고 그랬나요, 제가? 예. 그래서 이때는 뭐랬죠,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을 뭐한 금액? 더한 금액으로 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첫째, 법인 장부로 뭐한 거? 입증된 금액. 법인 장부로 입증된 금액.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예. 근데 여기다가 소득세법상 계산서나 즉 법인 장부로는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로 입증된 금액이 있다. 그럼 그 금액도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더하세요 그랬죠. 더하라. 여기다가 부동산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중도 매각하면 국민주택채권의 중도 매각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도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랬죠. 기본서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바로 5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5번. 자, 문제 7번 보죠. 자, 문제 7번은 적으세요. 일회성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기를. 그래서 이렇게 전혀 못 보던 것이 나왔다. 당하지 마라. 일단 출전이 이거 맞추기 하려고 낸 거다. 못 맞추기 하려고 낸 거다. 못 맞추기 하려고 낸 거다. 요약집은 여러분 10페이지 정도 표준합니다. 10쪽 정도, 10쪽.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 10쪽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기본 통칙에 중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의 예시 나와 있죠, 여러분. 예, 거기에 이미 나왔어. 그래서 그 나온 스타일의 상 만약에 또 나온다면 7번 형태도 물어볼 수가 있어갖고 한번 살짝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은 중에서 낸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대비한다 보시면 됩니다. 저거 일회성. 다음 보죠. 다음 중 취득세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의 중과기준세 몇 프로죠, 여러분? 2%의 몇 배? 2배인 몇 프로를 4%를 더해 중과세는 여러분? 공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즉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으로 옳은 걸 물어본 거죠. 다만 다른 중과 요건을 모두 어떻게 했다, 여러분? 충족했다. 결론. 여러분 답을 그냥 얘기할게요. 1번이 답입니다. 1번. 기업가 디귿.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 그래서 여러분 요게 지금은 기본 통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라는 의미로 낸 거야. 중에서 낸 게 아니라서 혹시나 일회성으로 나왔을 때에 그래도 한 번에도 본 경우야 전혀 보지 않았을 때를 좀 한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은 중과 대상으로 보는 거고 니은과 리을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7번은 왜 냈냐? 바로 우리 10쪽에 나와 있는 요약집 10쪽에 나와 있는 형태로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런 형태 또다시 나온다면 7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 슬쩍 보고 들어가십시오라는 의미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8번 갑시다.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중과세를 한 번 정도 정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죠. 별표 2개. 안 나오기를 바란다. 솔직히 저는 말해서 중과세는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꼭 저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요 정도는 갖고 갑시다. 자, 옳은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1번 별장 골평권 고급주택 고급락장 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율을 한다. 맞나요? 1번이 왜 틀렸죠? 그렇죠. 골프 회원권이 틀렸죠. 별골 5선주 했을 때 어머 별골 5선주인데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함정에 넘어갈 수 있다. 골프장이지 골프 회원권은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별골 5선주 할 때 꼴 주의하라. 출전 이렇게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 회원권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라는 의미로 물어봤습니다. 1번은. 이때는 표준세에다 몇 프로 더하라고 여러분? 표준세에다 몇 프로 더하라고? 밑줄 중과 기준세를 몇 프로? 2%에 100분의 400이니까 몇 프로 되는가? 8%를 표준세에다 어떡하라? 더하라 그 얘기죠. 이때 이렇게 사치성 재산은 별골 5선주 할 때 꼴은 뭐다고 여러분? 골프장이다 그럽니다. 2번 요런 내용은 뭐 여러분 요약집에는 어디 정도 보시면 되냐면 예, 뭐 9페이지 정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정도 요약집. 자, 2번 별장 골프장.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1번과 2번이 틀리잖아. 예, 그러니까 5번까지 차분하게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가. 별골 5선주인데 여기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자 누가 밑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자 여기는 뭐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죠. 적용한다. 3번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밑줄 오피스텔이 중요한 거죠.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오피스텔 특징인데 자, 이러한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됐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하지 않고 자 나왔네요 여러분. 뭐 나왔죠 여러분? 휴양, 피서, 위라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랬어요 여러분? 별장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외로 여러분 문제 지문에 까탈스러울 때 답은 쉽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전 입장에서.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쉬운 걸 놓치게 만드는 거죠. 출전이. 자 4번 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 그때 무조건 지방세는 뭐랬죠? 건축물 바닥면积 무조건 몇 배랬죠 여러분? 10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몇 배야? 5배. 에이씨 아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답이 아니네. 자 5번 고급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60일 이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할 때는 고급주택에서 제외한다. 네, 30일 했죠. 반드시 기억하랬죠. 상속을 받았을 때는 언제 그랬죠, 여러분? 상속 개실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월 또는 9월 이내라고 했죠. 그리고 5번은 저거 고급 오락장도 똑같이 적용돼, 여러분.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말 바꿀 수 있어. 똑같이 적용된다.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쯤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자, 9번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다음에 설명이 틀린 것은 역시 전형적인 우리 공부했던 부분이죠. 물론 저만 했죠. 자, 별표 3개짜리죠. 부가징수를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벌 하나도 없어요. 제 60으로 다 맞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자, 1번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 밑줄 뭐죠, 여러분? 허가 전 거래 대금 완납. 뭐와 똑같아? 양도소득세와 똑같다고 그랬죠? 저거 1번은 양도소득세 똑같죠. 양도세는 다만 누구 얘기하는 거고 양도자 얘기한 거고 취득세는 누구 입장에서? 취득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기도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했다. 또는 그럴 때는 그 허가일 또는 허가 구역의 지정 해제가 됐을 때 그 지정 해제일이나 축소일부터 며칠이네요, 여러분? 60일 이내죠. 60일. 여기 밑줄 60일은 원칙은 맞는 말이죠. 다만 요 1번은 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이라는 얘기야? 허가일 등을 기준으로 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저거나 양도소득세 똑같아.
대금 완납일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이다고? 허가일 기준이다고. 자,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느라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걸 저는 뭐라 표현했죠?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랬죠. 그때 며칠이 했어? 30일 했죠, 30일. 30일 동그라미 시뻘겋게 여기 이때 밑줄 중과세를 적용한 산출세에서 다시 뭘 빼라? 밑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하라? 공제한 금액을 다시 밑줄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 여기 신고하고 납부. 이걸 출전의 보통징수로 말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의해. 그리고 여러분 가산세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요거 밑줄 제외 확인. 세 개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3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요게 출전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신고 납부 기한 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즉 60일 이전에 먼저 뭐 한다. 등기 등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60일까지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무조건 언제야? 등기 등록 전까지죠. 어떡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거죠. 4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 동그라미 요거는 법인한테만 있다고 그랬죠. 요 규정은.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하여 갖춰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때 가산세는 몇 프로였죠, 여러분? 20%가 아니라 10%입니다. 라고 했죠. 그걸 고쳤네요, 여러분. 답은 4번이네요. 그러니까 끈기 있게 읽어보신 분은 답이 충분히 보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5번까지 끝날 때까지는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적으세요. 이거는 행정실무 절차 규정입니다. 우리 납세 문제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 당황하지 마라. 일단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아는 데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런데도 거기 답이 없다. 그러면 그때 모르는 걸 찍는 수밖에 없죠. 그건 마지막 수단이야, 마지막.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전혀 못 보던 질문이 나오면 당하지 말고 일단 답이다 아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보던 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던 데서 답이 없어 안 나와.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찍는 거죠. 마지막에 찍으란 얘기야. 자, 한번 5번 보죠.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부족을 발견했을 때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어떻게 하라? 통보하라. 그건 지들끼리 하는 거죠. 우리한테 관련이 없는 규정이죠. 자, 10번 마무리합시다. 다음 중 취득세가 난 내용에서 옳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취득세 종합 문제죠. 취득세 종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속된 정원 및 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하면서 가액이 어떻게 했다? 증가하였다. 그때는 취득으로 본다. 저는 평소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요거는 여러분 3페이지 납세 의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만 보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못 보던 거 나오면 당황하지 마라. 지금 마지막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3번 요 마지막 동영 4에는 못 보던 걸 좀 많이 끄집어냈어. 그래서 당황하지 마라. 그 얘기야. 2번 관련 법률에 따른 동원 대상 정내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죠. 밑줄 환매권 행사인데 그럼 환매권 행사니까 다시 되돌아왔죠.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근데 법률에 따른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이랬죠. 그럼 이때는 뭐랬어요, 여러분? 비과세입니다라고 했죠. 네. 이건 보던 거야. 못 보던 건데 뭘 못 보던가 했던 건데. 5쪽. 3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임시 건축물. 밑줄. 자, 임시 건축물의 원칙 뭐죠, 여러분? 비과세죠. 조건은 뭐였어? 1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1년을 뭐 했으니까 초과했죠. 그럼 당초 비과세 대상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과세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과세 물건이 뭐야? 상태 변동. 이때에 적용하는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이 아니라 특례세율이죠. 이때 특례세율은 밑줄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틀렸죠. 그냥 중과 기준세율 2%만 때려댔죠. 그래서 이거는 특례세율이 나와 있는 거죠. 특례세율. 요약집에는 11조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면세점 규정이네요. 4번은 면세점 규정이죠.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뭐로 봐라?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면세점 악용을 방지하는 규정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과세표준 규정이죠. 과세표준 규정. 그래서 7페이지 뭐 간략히 적어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권인 골프형권, 밑줄 골프형권.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권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여기 밑줄 나왔네요. 사실상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그럼 이때 뭐가 떨어야 되죠, 여러분? 중가산세 몇 프로 떨어야 돼요? 80%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간다, 여러분? 보통 징수. 자, 근데 위약집 적으세요. 12쪽. 잠깐 책 보죠. 그래서 80% 중가산세 적용하지만 단 밑줄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 물건이나 간주 취득일 때는 중가산세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나왔죠? 어디 보세요? 위약집 12쪽 보고 이러라고. 위약집 12쪽. 오셨어요? 그러면 중가산세 배제 대상, 제외 대상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찾았어요? 그래서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권 중가산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단 이때에 가르고 뭐는 골프 회원권 등 어떻게 한다서 제외한다. 그러면 제외 대상에서 제외한 거니까 뭐죠, 여러분? 포함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 골프 회원권 중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응?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야, 이다.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골프 회원권 등은 제외 대상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제외했기 때문에 뭐라는 얘기야? 적용 대상이다. 그거 한번 확인하자는 의미를 집어넣은 거야. 이해하셨어요? 예. 자, 11번. 다음 중 부동산 등기의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로 오른 것은 다만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다. 자, 이거 11번 별표 2개 등록 면허세로 나왔습니다. 11번부터는 등록 면허세가 되겠네요, 여러분. 계속 보던 거죠? 요거는 요약집 몇 쪽이죠, 여러분? 15쪽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요약집은 15쪽. 자, 기업 소유권의 유상 이전 등기랍니다. 자,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래 뭘로 과세한다고 했죠, 여러분? 취득세로 과세합니다. 그랬죠?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됐거나 면세점 적용 대상이 돼서 얼로 오면은 등록 면허세 올 때는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 뺀 거다 그랬죠? 단 거기 지문에 뭐랬죠? 여러분 부동산은 뭐가 아니랬어? 주택. 그러면 이때는 취득세 표준세에서 2% 뺀 거니까 과표는 부동산가이고 소유권 유상 취득세 표준세로 몇 프로죠? 4%.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그래서 1000분의 20. 맞는 말이죠. 요때 기억의 부동산이 뭐면 주택이면 이때는 표준세에서 2% 뺀 것이 아니라 몇 프로? 50% 적용한 걸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기억 맞네요. 니은 가등기 아주 중요하죠. 작년에도 비록 나왔지만 가등기 특징이 뭐랬죠, 여러분? 과표가 두 가지입니다. 그랬죠? 과표는 뭐야, 여러분?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 이게 1000분의 2. 맞는 말이죠? 맞죠? 예. 디귿 경매 신청이다. 적용 압청. 무조건 과표는 뭐죠? 채권 금액. 세율은 무조건 뭐야? 1000분의 2죠. 리을 저당권에 뭐가 나왔죠, 여러분? 말소 등기, 각종 변경 말소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등록면허세 종합 문제죠. 별표 3개. 등록면허세는 저는 올해 이걸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표 3개. 즉 종합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죠. 한 문제밖에 못 나오다 보니까. 자, 한번 확인합시다.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이나 면허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의 등록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왜죠? 요 1번은 뭐 얘기한 거죠? 비과세죠, 비과세. 그럼 외국 정보가 나면 반드시 뭐 확인해랬죠, 여러분? 상호주의 확인해랬죠. 그래서 요거는 14쪽에 뭐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취득 당시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등록 당시에 뭐가 나왔죠, 여러분?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 같은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하면 달라질 때는 그때 무슨 가액이죠? 변경된 가액이죠. 맞는 말이죠. 역시 14쪽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 쪽수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제발 이거 갖고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걸 안 보고 자꾸 이 문제만 보고 정리하는 분들이 아주 답답해 죽겠어. 이 문제는 절대 그대로 안 나온다고 제가 그 출전 들어가도 못 낸다고. 바뀐다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꼭 요약집이라든지 기본서 갖고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이거 하나 보고 이걸 한번 쭉 집에 가서 한번 답하고 답 쓱 외울 거 다 했다? 100점 100패야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쪽수 말씀드린 이유는 쪽수를 보시면서 그 섹터를 보세요. 그 섹터 보라는 얘기인데 안 하는 분들이 계셔. 꼭 하라면 참네. 그리고 어렵다고만 그냥.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요약집 등을 통해서 그 부분을 섹터를 꼭 좀 확인해 두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마무리합시다. 이제 등록 면허세를 뭘 받았대? 비과세, 면제, 뭘 받았어? 경감 받았대. 근데 그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뭐로 됐대, 여러분?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 이거 계속 강조했어, 여러분한테. 뭐야?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이때는 며칠이 됐어? 30일이 됐잖아, 30일. 12번도 틀렸다. 그러면 그건 정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창문을 조용히 여는 수밖에 없어. 이제 10월 달로 접어들어가는데. 자, 4번.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 면허세 산수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 그러면 이때는 모두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 거로 본다. 따라서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근데 거기 등록하기 전까지가 등록세의 원칙적 신고 기한이죠? 응? 등록세 원칙적 신고 기한은 언제 여러분? 등록하기 전까지잖아. 근데 여기 가르고 뭐라 했어요, 여러분? 신고 기한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신고 기한까지. 이거 뭐랬어요, 여러분? 이게 과세물건 상태 변동이랬잖아.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응? 여러분 16조 와. 요약집 16조 와.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오셨어요? 원칙 뭐와 똑같더랬어? 취득세와 똑같다 그랬죠? 그럼 신고기한 원칙은 언제야? 등기 등록 전까지. 그래서 등록 면허세 신고는 기한이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취득세 똑같이 뭐가 되면 과세 물건의 상태의 변동이 되면 그때는 불확정적 기한이 아니라 며칠이다? 30일 이내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 그때 그 신고 기한을 말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12번에 보기 4번에 갈고 닫고 신고 기한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신고 기한까지란 말이 뭘 얘기하느냐?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일 때는 등록 전까지가 아니라 며칠 이내야? 30일 이내다 그 얘기야. 자, 5번 마무리합시다.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뭐 할 때 여러분? 추가하는 등기 등록 밑줄. 채권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담보를 뭐 함으로써 추가 담보함으로써 등기 등록할 때는 이때는 한 건당 얼마 내라? 6,000원 내라 그 얘기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